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무의식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의식 정화라는 것은 무엇이고, 무의식 정화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무의식 정화의 핵심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의식 정화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무의식을 정화한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에 첨가가 된 무언가가 있다면 새로운 물을 부어서 그 물이 깨끗해지듯이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무의식 정화는 무언가를 더 배우고 지식으로 습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우고 덜어내고 다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 비워내면 무엇이 나오느냐? 다 정화하면 순수한 물이 나오죠. 그것을 신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이라고 부르든 신성이라고 부르든 참나, 근원, 진화,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원래의 나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나에 무엇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있는데 구름이 낀 것과 같죠. 그렇다면 이 구름을 없애는 것이 무의식 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름을 없애면 본래 마음인 태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아주 밝아지고 무한한 힘이 샘솟고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무의식 정화의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구름을 없애려면 일단 구름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원인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보통은 어린 시절이죠.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고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무의식 정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피해자 의식에서 가해자 의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통 사람들은 헷갈려하고 잘 모릅니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공부를 머리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는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나는 피해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왜 가해자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면 인생은 100% 바뀝니다. 이걸 몰라서 무의식 정화가 안 되고 안 바뀌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 내 인생의 가해자는 나지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책이나 유튜브에서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무의식 깊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봐야 하고 그 속에서 왜 내가 내 인생의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은요, 나의 과거를 들여다보니까 결국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다. 우리 집은 원래부터 가난했다. 우리 형제들은 이랬다. 등등등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마중 나간 손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내가 선택한 정보는 무엇인가? 이것을 포착해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왜 정확하게 봐야 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질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난 피해자인데 왜 내가 바꾸어야지? 나는 그저 억울한 사람인데 왜 내가 굳이 마음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나를 봐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것은 내 무의식에 가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를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요. 억울해요. 한번 가해자가 생기면 가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의식 속에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가해자가 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이 조건들 때문에 난 지금 힘든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번의 가해자는요, 계속해서 가해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힘이 날까요? 힘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피해의식을 갖고서는 무의식이 절대로 정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가해를 한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던지 돌려놓든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어떻게 정화될 수가 있겠어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용서해야지라고 하고 전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해자는 나입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해자는 나예요.
근데 문제는 내 인생의 가해자가 왜 나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대충 알고 넘어가면 무의식에 정화되지 않습니다. 그 구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찝찝하게 구름이 쫓아다닙니다. 5년, 10년씩 마음 공부를 해봤자 내가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그래 내가 가해자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절대로 머리로 정리해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정확한 무의식 정화의 순서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구름이 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뇌 감각 깨우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의식 해부도를 알아야 합니다. 의식을 해부해 봤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어디에서 나왔지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했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으로 행동까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식을 해부해 봤을 때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뇌의 감각을 깨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의 감각을 깨운다는 것은 몸의 감각을 깨우고 에너지의 감각을 깨우고 정보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스텝 두 번째는 뇌 유연화하기입니다.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은 결국엔 어떠한 고정관념이라고 했죠.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관념, 즉 딱딱하게 굳어진 정보입니다. 그것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그 정보들을 정화할 수 있겠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점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항상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다르게 보게 되는 것,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뇌 유연화입니다. 유연화 과정 역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에너지로, 정보로 감각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이 유연해지듯이 우리 정보는 몸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수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깊어지고 정보에 대한 감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뇌 정화하기입니다. 이때는 결국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중에서도 여러분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가 결국 하나가 나옵니다. 내 인생의 관념이 수천 가지, 수백 가지 엄청 많겠지만 결국은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에 대한 정보로 근간을 이루고 있는가? 그 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요, 보통 어렸을 때의 사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면화의 치유를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근간을 이루는 그 정보가요, 사실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생존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요, 굉장한 힘이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의식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의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의식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명상으로 1단계 뇌감각 깨우기, 2단계 뇌유연하기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깊이가 깊어졌을 때, 치유의 힘, 에너지가 많아졌을 때 그때 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아이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냥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수준으로는 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대부분은 그 내면 아이를 바라보기만 하고 완전히 그 아이가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방법도 모르고 그 아이와 하나 되기에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 집중력이 필요해요. 즉, 혼자서는 힘들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의식 정화의 핵심은 정확하게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통찰이 일어나고 참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미안해집니다. 내가 나에게 미안해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감사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이면 도대체 무엇이 미안한지,
왜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속에서는 계속 억울한데 머리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그리고 가슴에서 정말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세요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용서를 할 것이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짜 용서를 하게 되면 진심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진심으로 사랑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짜 감사,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가슴에서 사랑과 감사가 나옵니다.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 쉽지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되고 끝나버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머리로 알고 지나가게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수련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느끼고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감각을 깨우고 유연화를 하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명상 수련법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법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수련법을 가지고 체험을 해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수련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장치를 마련해 둘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